S 버튼은 사실은 그 센텐스 버트의 약자입니다. 버튼은 버튼인데 이게 문장에 적용된 버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실제로 또 사용되기는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버트가 트랜스포머를 쓰기 때문에 그냥 센텐스 트랜스포머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죠? 버튼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매력적이고, 그래서 버튼 라지를 쓰더라도 이것보다 1000분의 1 정도 작으니까 아주 매력적인 사이즈를 갖습니다. 요건 딱 2배예요. 그냥 24개를 썼고요. 그리고 그 벡터 길이 그 인베딩 벡터 길이 1024로 늘렸고요. 그리고 그 멀티 헤더도 16개 썼습니다. 근데 얘는 뭐에 대해서 훈련한 거냐면 딱 요거에 대해서만 훈련한 겁니다. 위키페디아에서 제공되는 한 그 25개 단어 그리고 북커퍼스라는 데이터에서 제공되는 한 8개 그래서 보통 33억 개의 단어에 대해서 훈련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버튼의 모양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버튼은 사실은 그 입력에 시퀀스, 단어 시퀀스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단어라기보다는 그 좀 더 워드 피스를 해서 좀 짜게진 단어가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그 최대 512개. 앞으로 얘기할 때 여러 개 모델이 있으니까 버트 베이스로 얘기할게요. 버트 베이스 12개짜리 작은 거. 근데 그게 시퀀스는 512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시퀀스가 512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512. 근데 그 시퀀스 하나하나의 길이는 768개의 길이를 갖는 벡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이것도 많이 여러 번 얘기된 거라서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프리 트레이닝 된 거를 버트라고 불러요. 버트는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모델 12개짜리 그 엔코더로 되어 있는 거를 사전 훈련시켰는데 33억 개의 단어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입력과 출력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가지의 형태로 훈련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MLM이고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 그래서 그 모델을 그 뭐죠? 문장을 집어넣는데 그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텅 비워놓고 그 비워진 곳에서의 출력단에서는 진짜 여기에 있어야 된 단어가 나오도록 이렇게 그 훈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NSP라 그래가지고 Next Sentence Prediction까지도 말하자면 그 학습이 되도록 훈련시켜놨습니다. 이 NSP는 사실은 그 여기 보면은 이것도 여러 번 설명된 적이 있는데 완성도를 위해서 계속 그냥 설명을 할게요. 사실은 그냥 단어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스페셜 토큰을 집어넣어요. 이 CLS라는 클래스라는 뜻을 갖는 요 그 가로친 토큰 SAP,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이런 SAP, 세퍼레이터 역할을 하는 토큰 이런 걸 집어넣고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그러면은 해당하는 그 뭐죠? 워드가 들어간 곳에서는 그 워드에 어떤 그 의미가 좀 포함된 그 토큰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 있지만 여기서는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어떻게 활용하든지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사전 훈련은 뭘 해놨냐면요. 이것만 훈련을 시켜놨어요. 아주 간단한 것만 훈련시켰어요.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갈 때 만약에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이어지는 문장이다 그러면은 얘가 그 true, 그러니까 is next sentence라는 true 값이 나오도록 그리고 얘는 그 뭐죠? 뭐 이렇게 서로 관련이 없는 문장이 들어갈 때는 not next sentence라는 그러니까 문장 두 개를 집어넣을 때는 요 클래스가 의미를 갖도록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비어있는 마스크된 거에서는 해당하는 그 단어가 말하자면은 그 출력이 되도록 사실은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요 두 개를 따로따로 했다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한꺼번에 요렇게 훈련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33억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집어넣을 때 어디는 마스크를 씌우고 어디는 말하자면 이게 문장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값이 true 또는 false로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여기다가 그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서 요거를 그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버트예요. 버트는 그게 끝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리 뭐냐면 교수님, 이거 질문 네, 있는데요. 바로 네 전 하세요. 페이지에서. 거기 마스크는 맞는데 킹하고 플레이는 마스크가 아니네요. 이거는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그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이 마스크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단어를 바꿔치기까지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단어를, 가짜 단어를 집어넣고 진짜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아, 맞추는 거. 그것까지도 네네. 했고요. 어떤 거는 알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좀 사이드 같아서 설명을 좀 안 한 거고요. 하여튼 네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이 사실은 우리가 단어를 집어넣는다 그러지만 단어만 집어넣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건데, 여기 but 같은 경우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워드 피스, 그러니까 단어 또는 요 그 워드 토큰이 여기 그 인베딩 되는 그 단계고요. 사실 위치 정보를 집어넣죠. 0부터 1, 2, 3, 4 끝에까지 다 그 숫자 그 증가함에 따라서 그거는 그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그 포지션 엔코딩 방식,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섞어 쓰는 거 있죠. 그거 그대로 써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인베딩이라 그래서 얘는 지금 그 문장 구분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이 서로 다른 문장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 그 소위 세그멘트 인베딩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0으로, 두 번째 문장은 1이라는 걸로 꽉 채워서 이거 다 길이가 768, 768, 768이에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다 768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게 어쨌든 간에 단어가 들어가면 768짜리 인베딩 벡터로 바뀌어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버트의 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버트 얘기를 할 때 항상 버트는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일 뿐이고 그거를 가지고 뭘 할 건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재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파인 튜닝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까지 소개한 게 사실은 버트 논문이긴 한데 그 중에 한 네 가지 정도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말고도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걸 볼게요. 그거를 버트를 갖다가 일단은 사전 훈련이 된 걸 가지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합니다. 즉 싱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시멘틱 클래시피케이션 많이 하잖아요. 즉 포지티브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긍정적인 그 문장을 집어넣고 결과에서 포지티브가 나오게 댄스 여기 클래스 토큰이 나오는 거기에다가 댄스 레이어를 붙여서 그 대신 말하자면은 그 아웃풋 노드는 0 그러니까 하나짜리겠죠. 왜냐하면 0 또는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의 훈련을 다시 시킵니다. 그러면은 세멘틱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 튠업된 그러한 그 응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버트로부터.
또는 이런 방법도 쓴다고 합니다. 태깅을 목적으로 재훈련도 시키게 한답니다. 이게 파인 튜닝 방법 중에 두 번째인데, 예를 들어서 뭐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그 품사를 찾아낸 문장에서 첫 번째 게 말하자면은 뭐 사람이다. 두 번째 게 모르겠어요. 뭐라고 쓰면 X고 세 번째 게 말하자면 조직이다. 그러니까 품사 또는 엔티티라 그러죠. 문장의 단어가 그게 말하자면 뭐죠? 문법상의 무언지 또는 문장에서의 중요한 어떠한 그 실체에 해당되는지를 여기서 골라내는 그것을 방법을 하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냥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냥 버튼을 두고서 문장 집어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얘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이 나오도록 person이라고 나오도록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그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여기서 태깅이라 그러는데 한 우리가 태그가 개수에 따라서 그 태그의 노드만큼 개수만큼의 노드를 갖는 댄스를 붙여서 그냥 돌려버리니까 훈련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도 되고요. 텍스트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리그레션이라는 이런 목적으로도 이걸 만들었고 썼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S버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문장을 두 개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문장 두 개가 서로 모순 관계인지 아니면은 수반대, 인테이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수반 관계인지 서로 그러니까 설명해주는 서로 상호 설명하는 그런 문장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서로 다른 그렇지만은 말은 되는 그런 문제 관계 요거 세 관계인데 이걸 보통 자연어 처리에서는 NLI라고 부르더라고요.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 그래가지고 자연어 추론 요거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문장 두 개 집어넣고요. 그 문장 두 개의 관계가 컨트라딕션 관계인지 암시 관계인지 중립. 그러니까 노드 세 개만 있으면 돼요. 노드 세 개. 노드 세 개짜리 댄스를 달아가지고서 거기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찾게 하는 이런 훈련시키면은 이게 텍스트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그 정도를 또 리그레션을 해서 어느 정도 유사한지 유사도를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훈련시키기에 따라 달라겠죠. 그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는 써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응용 단계는 이 버튼을 가지고서 소위 앤서 뭐죠? 질문과 답변하는 단계인데 솔직히 약간 잘 이해가 저는 이 부분은 좀 안 돼요. 왜냐면은 GPT-3에서 그러니까 GPT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 같으면서도 여기 설명이 좀 자세하게 돼 있질 않아서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가면 두 번째 문장이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답변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안 들어가는지 어쨌든 근데 질문이 끝난 부분 이후 부분에 나온 요 텍스트들이 우리가 원하는 답변에 해당되는 텍스트들로 구성되게 그냥 훈련을 다시 한번 시키면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나오도록 훈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버트 논문이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버트를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센텐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센텐스를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의 벡터로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필요성이 막 대두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버트에서 센텐스가 나오도록 우리가 할 수 없을까? 자, 근데 아까 우리가 한번 해본 요거요. 여기 텍스트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사실은 이게 그런 용도거든요. 일종의 센텐스 두 개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그 벡터는 그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만약에 그걸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해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센텐스 두 개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문장을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 개의 문장을 가지고서 서로 말하는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가장 밀접한 걸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 조합이 이 CN, 그러니까 이러한 조합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 빼기 1 곱하기 만 빼기 2 곱하기 등등등 이 곱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말하자면은 횟수를 돌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 개의 말하자면 버트 그 베이스 모델로 했을 때 GPU V배를 가지고 65시간이나 소요될 수밖에 없다. 만 개 문장을 서로 비교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 문제를 우리 박정현 학생도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S버트라는 논문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버트 안에다가 문장 두 개를 넣지 말자. 한 개만 넣어서 하는 방법을 쓰자. 한 개 말하자면은 그 버트를 사용해서 이제 센텐스 벡터를 얻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냥 문장을 집어넣자 하나만. 그리고 클래스 토큰 집어넣고 근데 클래스 토큰이 사실은 어찌 됐든지 간에 이 그 모든 그 인풋 토큰을 다 말하자면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훈련시키면 얘를 가지고서 이게 문장을 대변하는 벡터다라고 이걸 새롭게 훈련 잘 시켜서 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클래스 토큰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벡터, 그러니까 인풋 토큰이 그 출력되는 토큰을 이걸 그냥 평균 내버리자. 평균 내서, 그러니까 뭐 우리 레이어 그 뭐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에버리지 풀링으로 이걸 쓰자. 그럼 벡터 하나가 나오니까 그거를 사용하자라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게 바로 S버팅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얘가 이 벡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벡터가 이 그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담게 하려면 이 버트 자체가 그 프리 트레이닝 된 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전혀 훈련된 적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S 버트,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어느 정도는 돼요. 희한하게 어느 정도는. 이게 바로 이 그 S 버트 논문의 첫 번째 테이블인데요. 그 테이블에서 다 볼 거 아니고 요 첫 번째 것만 볼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average 버트 임베딩과 버트 클래스 벡터. 이게 조금 전에 설명된 요 밑에 게 그거예요. 클래스 벡터를 가지고서 이게 말하자면 문장 벡터다라고 한번 그 가지고서 실제 그 여러 가지 그 이거는 그 뭐죠? 유사도 측정하는 그 데이터셋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요 정도 퍼포먼스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건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훈련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잠재적으로 그런 기능은 할 거다라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걸로 한번 해봤더니 요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에버리지 냈을 때 얘는 조금 더 나아요. 그렇지만 얘도 그다지 쓸모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알고서 우리가 그 다음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문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벡터를 만들려면은 추가적인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 데이터로 너무 유명한 데이터가 있어요. 보통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건데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고 몇 개 있더라고요. 너무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문장 두 개하고 그 두 개 문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Lady sits on a bench that is against the shopping mall. 쇼핑몰 앞에 있는 벤치에 여성이 앉아 있다. A woman is sitting against the 건물 앞에 앉아 있다. 이거는 서로 수반 관계거든요. 이거를 수반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테일먼트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똑같은 왼쪽 문장인데 오른쪽에 nobody is sitting. 이건 contradiction. 아무도 안 앉아 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 모순 관계라고 그러고 two women are embracing while holding. 뭐 어떤 문장이고 어떤 둘 다 서로 다른 문장이에요. 완전히 뜻이 다른. 그건 뉴트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유명한 게 SNLI, 스탠포드에서 만든 것 같아요. 스탠포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가 이게 한 570K개의 그 말하자면 샘플이 있고요. 또 유사하게 또 거의 비슷한데 433K로 멀티 장르 말하자면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를 해서 MNLI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죠? S 버튼은 요걸 사용했어요. 요걸. 요 데이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900개 정도, 그러니까 900K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마 90만 개 정도일 거예요. 90만 개의 요런 그 소위 세 가지 종류의
그런 그 관계, 수반인지 모순인지 중립관계인 걸 가지고서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훈련시켰냐? 이게 유명한 그 말하자면은 그 사이아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훈련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거고요. 많이 나오는 그 이제 S버튼 나올 때마다 나오는 그림인데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달라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즉 그 똑같은 버트 우리 프리 트레이닝 된 버트 있잖아요. 원래 걔는 그 단어 말하면 맞추는 거 그러니까 채워 넣는 것만 훈련시키는데 걔를 가지고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벡터가 만들어질 텐데 사실 벡터가 왜 만들어지지? 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냥 풀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12개짜리의 그 시퀀스가 들어가서 768개 길이만큼이니까 512 곱하기 768이거든요. 근데 그게 512 그 뭐죠? 시퀀스 방향으로 평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768인 벡터 하나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U도 그렇고 V도 그렇고요. 그런데 서로 다른 문장에서 생겨진 벡터를 이걸 컨캐티네이션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좀 자세한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댄스 그 레이어에 집어넣어서 그 아웃풋 노드는 3개짜리로 소프트맥스로 돌려가지고 첫 번째 말하자면은 그 인테인먼트인지 두 번째 컨트라딕션인지 또는 뉴트럴인지 뭐 등등등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오른쪽이 좀 자세하죠? 자, 그래서 그 NLI 그 샘플 데이터 그 50만 개, 90만 개를 가지고서 이걸 해본 겁니다. A, B를 넣고 두 개 문장을 넣고 여기서 버트에서 풀링돼서 그 벡터로 바뀌면은 그 벡터를 그냥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것도 붙여주고 그 사이에는 뭐 사이에 오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U와 V 두 개의 차이의 절대값에 해당되는 벡터 똑같은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768 곱하기 3의 길이를 갖는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댄스 레이어 하나를 더 두는 건데 출력단이 3개짜리. 그리고 요 3개의 노드가 소프트맥스 결과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라벨하고 비교해서 계속 훈련을 시켜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요 버트가 말하자면은 문장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벡터를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식으로 훈련이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 S버트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물론 그 사이아미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요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방법 이건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다라는 건 아는데 처음 접했을 때는 저게 뭐지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코드를 보면 너무 쉬워요. 코드를 보면은 똑같은 네트워크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훈련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얘가 요 부분으로도 훈련을 시키고 요 부분으로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대상이 똑같은 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둘 다 잘 그 훈련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이아미 네트워크인데 이런 식으로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른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입력 벡터가 말하자면은 입력 문장이 어떤 긴 문장인데 단어가 13개짜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13개, 물론 그 서브워드로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이 단어로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버트, 이게 엔코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물론 여기서 포지셔널 뭐죠? 임베딩하고 세그멘테이션 임베딩, 심지어는 사실은 여기서 설명은 안 할 건데 마스킹 엠베딩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버트 자체가 원래 그 제작될 때 썼던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넣어서 나오면은 출력단이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전체를 다 쓴 게 아니라 13개만 쓴 거잖아요. 그래서 13개 시퀀스 곱하기 그 768 길이를 갖는 벡터가 나오고 얘를 쭉 말하자면은 그 이 토큰이 그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그 각 요 뭐죠? 입력 토큰에 대한 출력 토큰이잖아요. 그거를 민 플릭 그 평균도 내보고 말하자면은 맥시멈도 써보고 맥스 토큰도 써보고 뭐 세 가지를 써봤다는 것 같던데 일단 근데 그 중에 이게 제일 좋대요 해보니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민 풀링이 가장 좋더라. 그러면은 이 센텐스 임베딩인데 길이가 768짜리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문장이 들어가면 벡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768 그거를 활용한 거죠. 박정현 학생이 그때 그 프로젝트에서
자, 그랬더니 뭐가 발생했느냐? 아까 봤던 코드랑 그 테이블하고 똑같은 건데요. 아까는 우리가 다시 훈련시키지 않은 거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는 이 90만 개 데이터로 이 사이어민 네트워크 형태로 훈련을 시켰더니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은 12개 엔코더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라지는 24개죠. 그 각각 따로따로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 거예요. 평균적으로 75%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다른 버트뿐만 아니라 로버타까지도 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까 아주 약간 더 좋아지는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다양한 소위 테스팅 자료에서 퍼포먼스가 75% 위아래에 말하자면 상회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튠업을 더 하려고 이것까지도 해봤어요. 여기서는 이런 데이터도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Semantic Textual Similarity, STS라는 이름이 붙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얘는 시리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유명한 거는 STSB라는 거예요. Semantic Textual Similarity Benchmark라고 부르는 이 데이터인데 이거는 한 7,000개예요. 7,000개인데 어떤 데이터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건 똑같아요. 아까 NLI처럼. 근데 얘는 유사도만 주는 겁니다. 유사도. 즉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유사도가 5면 0부터 5까지 숫자인데 0이면은 관련이 없는 거고 5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a plane is taking off, an airplane is taking off. 이건 똑같은 거죠, 거의. 요 에어플레인과 플레인이 약간 다른 단어지만 같은 걸 의미하니까 등등등 해서 얘는 소위 두 문장의 유사도를 말하자면 훈련시키기에 적합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시 또 훈련을 시켜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번에는 스트럭처를 좀 바꿔야 돼요. 아까처럼 similarity 뭐죠? 벡터 사이에 말하자면은 세 가지 분류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숫자 값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스트럭처를 씁니다. 비슷해요. 사이아민 네트워크를 쓰는 건 똑같은데 버트에서 풀링돼서 나온 벡터 여기까지 똑같죠. UV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온 벡터,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 벡터 넣는 건 똑같은데 이걸 가지고서 얘는 그냥 코사인 유사도 뭐 이거는 다시 언급 안 할게요. 덧 프로덕트 취한 다음에 길이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값으로 한 다음에 아마 근데 뭐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0부터 5가가 안 나오잖아요. 저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스케일링하고 쉬프팅 해가지고 0과 5로 맞춰줄 것 같아요. 또는 원래 레이블을 마이너스 1부터 1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뭐 빼기 5를 뭐 2.5를 할까요? 그 다음에 뭐 나누기 뭐 2.5를 하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시밀러리티 매트릭에 맞도록 훈련을 다시 시킵니다. 그러면은 얘가 요 소위 새로운 또 데이터 아까 몇 개였죠? 한 7,000개 정도만 가지고도 이 훈련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것도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그랬나? 아니, 너무 많아서 안 했구나. 자, 아까 거랑 좀 다른데, 여기서는 좀 벤치마크를 위해서 스피어맨이라는 벤치마킹을 따로 한 거예요.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시 돌렸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봤던 요거, S버트를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를 가지고 했을 때 얘는 77에서 79인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STS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새로운 데이터예요. 이 새로운 데이터만 갖고 훈련해도 이게 훨씬 더 좋게 나와요. 신기하죠? 그런데 요번에는 요 밑에 걸 볼게요. 밑에 거는 뭐냐면 밑에 거는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Natural Language Inference로 훈련시킨 데다가 추가적으로 STS까지 또 훈련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또 퍼포먼스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마 이걸 썼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실험했는데 NLI만 해도 쓸모 있을 줄 알았는데 STS로 훈련을 시켰더니 STS가 오히려 좀 더 낫고 STS와 NLI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두 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두 번. 그랬더니 88 거의 90%에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여기서 이 논문이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는 김에 좀 더 많은 훈련을 시키면 좋잖아요. 좀 다양한 거에 대해서 더 훈련을 한 가지를 더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위키페디아 섹션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에 대한 어떤 너무 뭐 당연해서 그런 건지 자료는 또 따로 찾기 어려운데 제가 그림으로 또는 숫자로 보여드릴 건 없는데 요거는 또는 MS 마코 데이터라는 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있고 질문과 관련이 있는 포지티브다. 그리고 질문과 관련 없는 네거티브 답을 말하자면 이렇게 세 개의 그러니까 문장 세 개를 엮어 놓은 거예요.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 근데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포지티브 문장이 여러 개 있고요. 네거티브 문장도 여러 개 있는 이런 데이터예요.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게 그 한 문장을 잡은 다음에 같은 패러그래프에 있는 거는 포지티브, 완전히 멀리 있는 패러그래프에 있는 거는 네거티브로 잡았다는 거를 제가 어디서 얼핏 보긴 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다시 찾는 데는 실패했는데 어쨌든 세 개의 문장으로 말하자면은 그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또 그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는 제가 이름을 써놓는 걸 까먹었네요. 이건 트리플렛 그 훈련 과정을 쓰는데 지금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죠? 즉, 첫 번째 문장이 들어가는 버트. 두 번째 문장, 보통은 이걸 앵커라 그래요. 첫 번째 문장은.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앵커와 포지티브 관계.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앵커와 네거티브 관계 문장을 집어넣어서 이 버트는 똑같은 버트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벡터가 세 개가 나오겠죠? 세 개. 세 개가 나오는데 그 벡터 세 개를 첫 번째 것과 포지티브의 차이, 첫 번째 것과 네거티브의 차이를 빼준 그리고 일정한 크기를 값을 더한 요거를 이 로스를 쓴 거를 트리플렛 로스라고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그 사실은 로스 함수예요. 그 소위 뭐죠? 얼굴 그 페이스 레코그니션 할 때 주로 쓰는 건데 여기서도 그걸 도입한 겁니다. 사실은 그걸 그대로 흉내낸 건데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한번 훈련시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보면은 요건 조금 또 데이터가 좀 그 아예 그 뭐죠? 이 퍼센트로 하다가 이건 뭐 0점 몇으로 에큐러시로 내려갔는데 어쨌든 위키페디아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트리플렛 로스로 그걸로만 훈련을 시켰더니 한 요 정도 80에서 8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제일 처음에 NLI, 그 Natural Language Inference 하는 거, 그거를 할 때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해봤대요. UV를 붙여보기도 하고, 그 차이만 하기도 하고, 뭐 곱셈, 뭐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해봤는데, 뭐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제일 좋은 퍼포먼스는 UV, 그리고 두 개의 차이, 그거를 이렇게 세 개를 하나의 그, 뭐죠, 벡터로 이 컨캐티네이트 쓴 게 가장 좋더라.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아마 마지막 말하는 건가요? 아마 테이블이 또 있나? 테이블은 그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 정도까지 NLI는 얻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S 버트고 그 센텐스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소위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많이 쓸 수가 있고 이미 누구죠? 그 박재현 학생이 프로젝트 하는데 그걸 다운로드해서 쓴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그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건 얘는 지금 설명드린 거 다 그 영어잖아요. 영어로 훈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더라고요, 이미. 작년부터 재작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한글로 바꾸자라는 그런 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설명은 안 하고 지나갔는데, 여기 보세요. Core NLI라는 것과 Core STS라는 게 이미 있어요. 이거 페이퍼로도 나왔더라고요. 한 900K니까 한 90만 개 정도 아니죠? 그죠? 95만 개 정도인데 얘는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봤더니 이 SNLI랑 MNLI를 그냥 번역했더라고요. 기계 번역도 하고 뭐 사람이 좀 개입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요거 합이 아마 요 정도예요. 한
950 정도, 95만 개 정도.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뭐 관련이 있어서 여기까지 써놨는데 STS도 그거를 번역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걸로. 그걸 가지고 훈련시키면 S버트가 아마 그 코리안 S버트라고 뭐 코 S버트인가? 코버트, 그러니까 코버트하고 달라요. 코버트는 코리안으로 버트를 훈련시킨 거고요. 그죠? 이거는 아마 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 훈련시킨 S버트도 있더라고요. 그게 K버트인지 뭔지. 코 STS라는 것도 있고요. STS를 번역해 놓은 거. 그리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사실은 다시 훈련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미 멀티링골 S버트가 만들어져 있긴 해요. 이 멀티링골 S버트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도 2020년도에 논문인데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널리스 디스틸레이션을 썼는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S버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티처 모델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티처 모델에서 벡터가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새롭게 모델 하나를 또 만들어. 요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모델 만드는데 여기다가 영어로 된 문장과 그리고 번역된 문장을 두 번 집어넣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이 나오면은 얘가 어떤 벡터를 내뱉을 건데 얘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원래 티처, 그러니까 S버트랑 똑같은 게 나오도록 그래서 mean square loss를 여기서 주고요. 두 번째 거 얘랑 똑같은 문장인 다른 나라 언어 여기서는 지금 Dutch인데요. Dutch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벡터가 얘랑 똑같아지도록 왜냐하면 얘가 의미가 같을 때는 다른 단어가 들어가지만 똑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요. M버트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한 이건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여기서는 보통 아마 이 논문에서 그렇게 산 것 같아요. 테드톡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테드톡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 아마 2400개의 톡에서 한 109개의 언어, 우리나라 언어도 꽤 많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다 이미 자동으로. 그리고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그걸 제공하니까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드에서 뭐죠? 1400개의 뭐죠? 프레젠테이션 톡이 있는데 한 톡당 문장이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장과 문장이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다시 훈련을 시키면 이 스튜던트 모델이 특정한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이해하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정현 군이 썼다는 S버트도 요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또는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글로 S버트를 훈련을 다시 시켰는지는 그거는 아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거나 M버트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다시 한글로 뭐죠? 파인 튜닝을 S버트를 다시 훈련시킨 거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까 설명한 대로 요 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요 두 가지가 지금 코에 NLI하고 코 STS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면은 코리안 S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마 어베일러블 할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논문 한번 찾아보면 되거나 또는 그거를 서로 비교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내는 것도 아주 간단한 뭐 논문감 아주 쉬운 그런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이해가 됐을 테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이미 된 것 같아요. 이거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다음 걸 아예 보면서 할까요? 사실은 레그라 그러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Q&A를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쿼리 문장을 질의를 하면은 그 질의에 해당되는 정보를 사실은 이 LML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른 외부 벡터 DB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임베딩인데 이 임베딩이 바로 S버트를 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쿼리로 이 S버트를 써서 임베딩을 만들고 벡터를 만들고 그 대신 거기 가보면은
내가 제공한 문장이든지 문서든지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찾은 문서든지 간에 그거를 가지고서 임베딩, S버트를 가지고 임베딩을 만들어 놨고 그거를 벡터 DB 상태로 그 저장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가장 비슷한 임베딩 값을 갖는 그 임베딩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말하자면은 그 문장, 그 문서로 그 텍스트로 바꿔주고 탑 K를 바꿔주고 그거를 갖다가 프롬프트 템플릿에다가 쿼리하고 이 찾은 문장을 넣어서 LML에 넣어서 앤서가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아마 작년 그 총과 재작년인가요?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파인콘이라는 벡터 DB 회사, 크로마라는 벡터 DB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들었거든요. 아,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게 가장 핵심 기술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 LML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임베딩을 만드는 방법. 그 임베딩 중에서 찾아내는 방법. 빨리 찾아.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게 벡터 DB 회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주로 임베딩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과 근데 이거는 더 정확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걔네들이 하는 방법은 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임베딩 하는 방법하고 임베딩 중에서 찾아내는 방법. 요 두 가지의 노하우가 자기네들 거 유니크하게 찾아지면 이게 새로운 컴퍼니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또 잘 알려진 베스트 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HNSW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아마 한기준 교수님이 이거는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전 들어요. 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라 그래가지고 한 그 우리가 그 사실은 그 벡터 하나가 있는데 그것과 가장 유사한 벡터를 뭐 100만 개에서 찾아내려면 사실은 가장 미련한 방법은 KNN 방법인데 그건 너무 느려서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한 6, 7개만 비교해도 찾아진대요. 굉장히 빠른 거죠.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속도를 얻어내는 건데 그런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내용이 제가 공부해서 이해되면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좀 어려우면은 한 교수님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 그래프하고도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그 어떤 하이어라키컬하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 그래프 상에서 점점 찾아가면은 몇 번 하지도 않고 보통 이것이 그 기본적인 원리가 이 스몰 월드라는 요 그 유명한 그 혹시 이 그 뭐죠? 알고리즘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말하자면은 그 관련된 그런 거잖아. 페이스북에서 나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그 친구 관계를 점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3.5번 만에 거의 모든 사람이 연결된다는 그 이론 아시죠? 그게 스몰 월드 이론인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 이론을 그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게 바로 HNSW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장 나랑 비슷한 벡터를 찾는 게 그 한 비교를 100만 개 안에서도 한 6번만 비교해도 찾아진대요. 그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더 말하자면 그 많이 걸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K번 만에 찾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파워풀한 알고리즘인데 결국에는 그 임베딩이 이거는 더 임프루브 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버트를 써서 하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S버트로 임베딩된 벡터들 간의 관계를 찾는 데는 이와 같은 그 HNSW라는 이 알고리즘을 찾아서 지금 거의 모든 그 RAG 응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요 핵심 두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AG를 이해하려면 LML 이해해야 되고 이거는 뭐 챗GPT, GPT, 바드 뭐 다 아는 거고 이 임베딩 이해됐고 여기서 요걸 찾는 알고리즘만 이해되면은 모든 그 요소 기술들이 다 이해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제가 준비해 봤고요. 혹시 질문이나 또는 그 코멘트 있으면은 아마 그리고 또 누구야? 그